결막염에 걸렸어요. 네. 근데 그때 내가 하필 렌즈를 끼고 있었네? 네.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 손은 네, 댔었는데. 네, 네. 그럼 대도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야? 면봉님. 네. 봄 되면 이렇게 네. 결막염이 좀 유행을 맞아요. 눈 하잖아요. 빨개서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이 결막염이라는 게 무조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결막염이라고 하면 옵는 질환인 감염성 네, 결막염이 있고요. 요새 유행하는 거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알레르기 네. 결막염? 그거는 옮지는 않아요. 알레르기 결막염 혹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꽃가루나 뭐 네. 이렇게 할 때 막 눈이 막 간지럽고 막 뻑뻑한 느낌? 맞아요. 그런 게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이기는 해요. 저희가 보통 그 알레르기라는 거는 과민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 원래 저희 몸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막 바이러스 같은 나쁜 병원성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만 면역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꽃가루나 진먼지나 동물 털 같은 거에도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때, 특히 눈에 결막이 생길 때 그때를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렇게 진단을 해요.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뭔가 종류가 있어요? 네, 이 종류가 복잡하긴 한데 이름 따라 생각하면 또 되게 쉬워요. 특히 이렇게 꽃가루 날리는 요런 계절에 잘 생기면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가장 흔하다. 그리고 1년 내내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기면은 그건 이제 통년 알레르기 결막염, 통년성 진먼지 진드기 이런 네, 거요? 그리고 동물 털. 그러면 내가 네. 반려묘, 반려견 집사예요. 근데 난 계속 결막염이 생겨. 알고 보니까 내가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었어. 네, 이럴 네.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런 게 이제 통년 알레르기 결막염이에요. 근데 다행한 거는 얘는 또 가장 경미한 증상들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는 심한 알레르기 결막염 종류가 봄철 각결막염이나 그런 게 또 따로 있는데 그나마 얘는 각결막염은 아니거든요. 통년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막은 시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결막에만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렵고 그냥 분비물 뭐 요 정도다. 결막염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감염성, 비감염성 얘기를 네. 하셨는데 결막염이다라고 하면 그 증상은 다 똑같나요? 일단은 충혈 증상은 두 개가 다 공통적이고요. 눈곱 증상도 공통적인데 특징적으로 감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런 감염성은 약간 노란색 눈곱이 특징적인데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눈곱은 하얀색 그리고 가려움증이 더 많이 동반되는 것도 알레르기성이고요. 노란색, 하얀색 한 중간쯤 되는 눈곱이다. 물론 눈곱 색깔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고 예, 결막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의학용어로 볼리클인지 파필란지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환자분이 증상 발현이 언제 했는지 이게 뭐 어떤 계절에 특정이 발현되는지 그런 거랑 다 물어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 싫죠? 아유, 싫지는 않아요. 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가 진단을 하셔서 막 이렇게 치료 안 오시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알고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네,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감염성에 해당될 것 같긴 한데 결막염에 걸렸어요. 네. 근데 그때 내가 하필 렌즈를 끼고 있었네? 네. 그 렌즈를 뺐어요. 안 돼. 다시 끼고 싶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를 다시 세척을 했을 때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렌즈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감염성인 경우에는. 감염성일 네. 때. 근데 이제 알레르기성이다. 그러면은 알레르기 결막염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착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아까 그 결막염 종류 중에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이제 거대 유두 결막염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따로 있는데 컨택트 렌즈를 좀 오래 낀 사람이나 안과 수술 쌍꺼풀 중에 매몰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매몰 그 매듭이 잘못해서 나온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마찰 같은 자극 때문에도 알러지성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택트 렌즈 가장자리 때문에도 자극받아서 이렇게 거대 유두 결막염이 생기거나 그리고 혹은 그 콘택트 렌즈 사이에 단백질이 또 침착돼서 이런 거대 유두 결막염이 알러지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콘택트 렌즈가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끼면 안 되고요. 세척이 좀 더 쉬운 걸로 바꾸시던지 아니면은 세척하기 귀찮으면 사실 일회용 렌즈 있잖아요. 네, 그걸로 바꾸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쓰던 렌즈는 버리는 게 맞다. 네,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제가 알레르기 결막염에 걸렸을 때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가려운 거였거든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 손을 댔었는데 가렵긴 너무 가렵고 그럼 대도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야?
차가운 숟가락. 아, 이거 붓기 뺄 때 맞아요. 네, 눈을 차갑게 해주면 네. 그 가려움증이 되게 많이 호전이 되는데 특히 애들도 막 손을 막 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그럴 때에는 숟가락 2개만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눈에 이렇게 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네네. 인공 눈물 같은 거 넣는 건 없죠? 그것도 당연히 호전이 있고 더군다나 차갑게 해서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알레르기는 어쨌든 어떠한 항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눈물 막 점안하셔가지고 그 항원을 흘려주시는 거, 밖으로 빼내주시는 거. 그래서 인공눈물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치료할 때. 그럼 이거는 알레르기라서 어떻게 예방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방은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어떤 알러지가 있다, 뭐 꽃가루든 동물이든 그런 거를 알고 있다면은 회피요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딘가 갔다 오면은 알러젠이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손발 깨끗하게 닦는 것, 그리고 헤파 필터 달린 공기청정기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네네네. 저도 잘 그렇게 못하는데 뭐 친구를 1, 2주마다 이렇게 잘 세탁을 하면은 또 좋다고는 하는데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듭니다. 그거까지는 힘듭니다. 근데 이 동물털 알레르기 때문에 생긴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의 반려동물을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그쵸, 네. 이런 경우에는 키우다 보면 이 항원에 자꾸 노출되면 네, 네. 내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원래 노출요법이라는 게 옛날에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해서 면역 관용을 얻는다고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면역 관용을 얻으려면은 정말 주기적으로 면역 관용을 얻을 만한 일정량의 항원이 이제 노출이 계속 돼야 되는데 동물을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얻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안 키우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난 어쩔 수 없이 키워야겠다. 이미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는 사실 동물 털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동물의 침이나 비듬 그런 것들이 이제 털에 묻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털을 좀 짧게 아. 짧게 잘라주시면은 털 날리는 것도 많이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잘라주시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청소, 뭐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그런 거 같은 거 해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패브릭 같은 거에는 그런 게 많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묻지 않는 종류의 가구를 사용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조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